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11월 10일 시마네현 마쓰다시에서 납치 문제를 생각하는 국민의 모임 인 시마네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국민의 모임은 정부 납치 문제 대책 본부 시마네현의 마쓰다시와 고우츠시 그리고 시마네현의 북조선 납치 문제 해결 촉진 의원 연맹의 공동 개최로 열렸습니다. 당일에는 코가 유이치로 내각부 대신 정무관의 주최자 인사에 이어서 마루야마 타츠야 시마네현 지사, 야마모토 히로아키 마쓰다 시장, 나카무라 아타루 고우츠 시장의 인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조선에 의한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른바 특정 실종자의 가족의 연설이 있었으며 납치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 씨의 남동생이자 북조선에 의한 납치 피해자 가족연락회 대표인 요코타 타쿠야 씨의 강연과 현지 중학생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의견 발표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코가 유이치로 내각부 대신 정무관의 발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2년 5명의 납치 피해자가 귀국한 이후에 단 1명의 납치 피해자의 귀국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뼈아픈 일이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납치 피해자나 그 가족분께서도 고령인 가운데 시간적 제약이 있는 납치 문제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인도 문제인 동시에 그 본질은 국가 주권의 침해이므로 이시바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을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과감하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납치 문제의 해결에는 국제사회와의 연계가 중요합니다. 이시바 일본 총리는 총리 취임 다음 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갖고 납치 문제를 포함해 북조선에 대한 대응에 대해 계속해서 일본과 미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만 내년 연초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모든 외교상의 기회를 포착하여 납치 문제를 제기해 나갈 생각입니다. 납치 문제는 과거 역사상의 사건이 아니라 아직도 피해자가 자유를 빼앗긴 채
귀국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로서는 납치 문제에 관한 계몽 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의 계몽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어 금년 8월 전국 광역지방자치체와 정령 지정도시의 중학생들을 참가하게 하여 납치 문제에 관한 중학생 대표 모임을 개최하였는데 시마네 현에서는 마쯔예 시의 중학생들이 참가해 주었습니다.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지역과 세대를 불문하고 정부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납치 피해자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 실현을 위해 강력한 의사를 표시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집회를 통해 방문해 주신 여러분, 인터넷으로 생방송을 보고 계시는 전국의 여러분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것은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사과의 산지로 유명한 아오모리현과 일본의 사과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1990년대 초 보천보 전작단의 일본 공연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일본 가요를 자유롭게 듣고 따라 부를 수 있었던 특별한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북조선에서도 인기가 있었던 일본 노래 중에는 아오모리역이라는 역명이 나오는 곡이 있었습니다만, 아오모리는 일본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사과 산지로 알려진 지역입니다. 아오모리현은 일본의 동북지방 그리고 일본의 가장 큰 섬인 혼슈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남쪽으로는 이와테현과 북쪽으로는 스가루 해협 너머 홋카이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시라카미 산지를 포함한 웅장한 자연 경관과 아름다운 산들이 있어 관광지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아오모리현은 비옥한 토양과 맑은 물을 바탕으로 사과를 비롯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며 다채로운 해산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오모리현에 있는 대학에는 사과 재배와 관련된 학문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과 학과까지 있을 정도로 사과 산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아오모리산 사과는 생산량 면에서 일본 국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품질은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수출되는 과일의 약 65%가 사과이며 그중 약 90%가 아오모리산이라는 점은 아오모리 사과의 우수한 품질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오모리산 사과 중 가장 많이 생산되는 품종은 후지로 그 식감과 단맛, 산미의 균형이 뛰어나 제가 일본에 와서 가장 맛있다고 느낀 사과입니다. 또한 후지는 장기 저장이 가능하여 여름에도 출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 저는 이 후지를 겨울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구매해 즐겨 먹고 있습니다. 이 일본 원산의 후지는
그 한자를 그대로 조선말 발음으로 불러 부사라는 명칭으로 현재 한국에서도 가장 많이 생산되는 대표적인 사과이기도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현재 일본에서 재배되고 있는 사과는 유럽과 미국에서 유래한 서양 사과라고 합니다. 일본은 19세기 후반의 메이지 시대에 외국의 다양한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던 시기로 사과를 포함한 여러 과일, 묘목을 들여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오모리 현에는 메이지 시대인 1875년에 처음으로 사과 묘목이 도착하면서 그때부터 아오모리의 사과 재배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아오모리 현의 사과 시험장에서는 약 300종의 다양한 사과가 연구되고 있으며 현내에서 재배되는 품종은 약 50종에 이르며 시장에 출하되는 주요 품종은 약 40종에 이릅니다. 사과는 식이섬유와 칼륨이 풍부해 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 고혈압과 같은 생활습관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특히 사과 껍질이 바로 아래 부분에는 다양한 건강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껍질째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유익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의 아오모리 현과 북조선의 유명한 사과 산지인 함경남도 북청 지역은 북위 40도이며 위도가 거의 같고 기후와 자연 조건에서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북조선의 해외 선전 매체에 따르면 북청에는 1898년 처음으로 사과 나무가 심어졌으며 이 나무는 조상 사과나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천년 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저도 북조선에서 살았을 때 북청에 가본 적이 있지만 사과 재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일본의 품종과 재배 기술이 도입된 이후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북조선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 홍옥은 일본에서도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품종입니다. 이 품종은 미국에서 기원했으며 1871년경 일본에 도입되었습니다. 홍옥은 칼로리가 낮고 새콤달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특히 피로 회복에 좋고 지방 연소에 효과적인 사과산이 다른 품종보다 2배 이상 함유되어 있어 건강과 미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북청에서 재배되는 사과는 그 맛과 향기로 알려져 있으나 품종 개량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산량이 적고 또한 교통 기반 시설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유통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북청 외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귀한 고가의 과일로 불리웠던 기억도 있습니다. 일본은 다양한 품종의 사과와 풍부한 생산량 덕분에 사과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며 계절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사과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과를 원료로 한 다양한 가공식품, 주류, 음료도 많아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최근에는 북조선 매체에서 북청군의 북조선 최대 규모의 과수원이 조성되었고 품종 개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납치 문제가 해결되고 일본과 북조선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면 북조선에서도
일본과의 기술 교류를 통해 아오모리의 선진 과수 기술이 전수되어 북조선의 모든 주민이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일본의 맛있는 과일을 즐길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속의 코너에서는 사과의 산지로 유명한 아오모리현과 일본의 사과에 대하여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속의 코너를 청취해 주신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는 1990년의 히트곡 타카노 히로시의 무지개 수도에, 그리고 2000년의 히트곡 고고 7188의 사랑의 노래 두 곡을 들려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십시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연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카노 히로시의 무지개 수도에, 그리고 고고 7188의 사랑의 노래 두 곡을 들려드렸습니다. 이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어 지금도 여전히 북조선에 옥류되어 있는 일본인들에 대해 알리고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옥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후메 유타카 씨, 요코타 메구미 씨, 마츠모토 교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요시 씨, 이시오카 토오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 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